그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해는 평소처럼 떠올랐고 마을의 풍경도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을 느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나지 않았고 바람이 지나가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닭이 입을 벌렸지만 울음은 없었고 아이들이 뛰어가도 발소리는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것은 보였지만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짓을 하며 부르는 모습은 보였지만 공기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죠. 누군가는 귀를 막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귀를 세게 문질렀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던 종탑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종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울림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사실보다 서로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말을 해야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외쳐야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손짓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중심에 서야 하는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몸짓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뜻은 쉽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광장 가장자리에서 아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불안한 눈, 초조한 손, 서로를 재촉하는 몸짓을요.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신 손바닥을 가슴에 얹고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에게 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짓은 말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상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침 마을에서 사라진 것은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해왔던 방식 하나가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은 이 침묵이 마을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다른 언어를 열어줄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을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늘 중요한 이야기는 그곳에서 말로 정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입을 열어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둘러앉았습니다. 손짓이 오갔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서로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글씨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뜻은 쉽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크게 손을 휘둘러 자신의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는 상대의 말을 끊듯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소리가 없자 몸짓은 점점 커졌고 표정은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는 길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질서를 따라야 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데도 여전히 말로 통제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관 한쪽에서 아이 하나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테이블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손과 얼굴을 차분히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어깨는 굳어갔고 눈빛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뜻이 전달되지 않는 답답함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죠. 그때 아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천 조각을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조각을 한 조각씩 꺼내 들었습니다. 그 천조각은 아이의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천 조각을 한 조각씩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조각은 아이의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천 조각을 한 조각씩 꺼내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몇 개를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돌 하나를 집어 가장 불안해 보이던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장면은 이상하게도 회의를 멈추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계속되자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놀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조급함이 채우고 있었죠. 말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더 빨리 움직이려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 몸으로 먼저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시장은 가장 먼저 변했습니다. 손님과 상인은 가격을 두고 손가락을 높이 들고 흔들었고 그 손짓은 서로에게 요구가 아니라 압박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 위에서는 양보가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가세요라고 말했을 상황에서 사람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먼저 부딪혔고 어깨가 스쳤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서 작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서로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손짓은 점점 커졌고 몸은 앞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둘을 말리려 했지만 어떤 손짓이 멈추라는 뜻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상황을 더 빠르게 악화시켰습니다. 그때 아이의 모습이 사람들 사이에서 보였습니다. 아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팔을 크게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시선을 차례로 바라본 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는 동작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명령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몸을 멈추게 했습니다. 앞으로 쏠렸던 어깨가 조금씩 뒤로 물러났고 굳어있던 손이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광장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서로가 같은 순간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문제라기보다 침묵 속에서도 자기 말만 하려 했던 마음이 갈등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가장 작은 몸짓이 가장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침묵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고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종이에 규칙을 적어 붙였고 손짓의 의미를 정해 모두에게 따르게 하려 했습니다. 이 손짓은 멈춤, 저 손짓은 시작이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규칙은 생각만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손짓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였고 그때마다 새로운 오해가 생겼습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 사이 아이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먼저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멈춰서 있는 곳, 몸짓이 거칠어지는 순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말 대신 행동을 골랐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물 쪽을 가리키지 않고 그릇을 들어주었고 길을 막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먼저 옆으로 비켜서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행동을 우연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이 몇 번 반복되자 아이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알게 된 것이죠. 광장에서는 아이를 중심으로 작은 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짓을 해석하려 애쓰지 않고 아이의 움직임을 보며 자연스럽게 행동을 맞추었습니다. 침묵은 여전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전과 다른 질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앞서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멈춰야 하는지,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조금씩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에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행동에는 계획도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은 처음보다 훨씬 조용해지고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것이 마을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에만 의지해왔다는 사실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침묵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새로운 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침묵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마을은 가장 조용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을 따라 사람들은 서로를 살피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툼은 줄었고 몸짓도 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을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죠. 그날 오후 광장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돌처럼 바닥에 굳어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부르려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짓으로 누군가를 불렀지만 그 신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처음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말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몸짓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밀치듯 움직였고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손들이 허공을 가르며 흔들렸습니다. 도움은 가까이 있었지만 아무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이제 길이 아니라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뛰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노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이의 행동은 설명이 아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를 따라 같은 동작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서 노인의 몸을 받쳐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늘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움직임은 이상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 순간 광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고 아무도 안도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소리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요. 노인이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광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누군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불안을 키우지 않았고 서로의 숨결을 확인하는 시간처럼 천천히 흘렀습니다. 어른들은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누가 먼저 시키지 않아도 한 사람은 그늘을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그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고 손짓으로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하루는 그날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시장은 다시 열렸고 물건은 손에서 손으로 차분히 오갔습니다. 가격을 두고 손가락이 흔들리던 모습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들고 상대의 눈을 먼저 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잠시 손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뜻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길 위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서로 마주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한 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말로 양보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짧은 대화가 종이에 적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글들은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괜찮은지, 조금 쉬어도 되는지 서로의 상태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어른이 아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분명히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눈을 마주친 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에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침묵이 언제 끝날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돌아와야 마을이 완성된다는 생각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을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아이 한 명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서로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해가 기울 무렵 마을은 여전히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날을 잃어버린 하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믿게 된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마을에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닫는 순간 미세한 소리가 공기를 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방금 들은 것이 착각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곧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전처럼 또렷하지도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기보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돌아온 것이 깨질까 두려운 물건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오후 종탑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짧고 낮은 소리였지만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고 본능처럼 몸이 움직이려다 이내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다시 들리네요. 그 말은 환호가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소리에 맞춰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이 울렸지만 아이들은 놀이를 마무리한 뒤 천천히 집으로 향했고 어른들은 서로의 눈을 먼저 보았습니다.
시장은 조금 시끄러워졌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말이 오갔지만 말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손짓과 눈빛을 말 사이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 상인이 흥정하다가 말을 멈추고 상대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결정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예전보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중심에 서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 어딘가에서 다른 아이들과 섞여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르는 그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가 이끌어 주어야만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이미 자기만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에는 말과 소리, 웃음과 발걸음이 다시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사용했지만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했지만 말이 전부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소리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준 것은 소리가 사라졌던 그 침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 시간을 조심스럽게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사라졌던 며칠은 마을의 연대기 어디에도 크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던 때로만 짧게 남았을 뿐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추는 시간이 생겼고 상대의 얼굴을 끝까지 바라보는 습관이 남았습니다. 서두르다 멈추고 재촉하다 물러서는 일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에르는 마을 가장자리의 언덕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그 곁을 조금 느린 걸음으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있었지만 마을을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에른 곁에 섰습니다. 오래전 광장에서 쓰러졌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입을 열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아무 소리도 없었죠. 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잘 들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서로를 보지 않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에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굳이 더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에르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마을 끝을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표정도 의미 있는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르는 아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마을에 남긴 것이 어떤 가르침이나 규칙이 아니라 사라져도 되는 자리였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사라졌던 이유를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였는지, 왜 다시 돌아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문제였기보다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멈추자 사람들이 서로를 보기 시작했고 소리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 시선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내려오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 발걸음과 바람 소리가 부드럽게 섞였습니다. 에르는 마지막으로 언덕 위에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소리가 사라졌던 이유는 마을이 망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찾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날 이후로도 마을에는 수많은 말과 소리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